오늘은 여기 파브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파브르와 아,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저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아직도 제국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제국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주가 뭐고, 생태주와 반대되는 이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쯤에, 15년 전쯤이나 정확히 연대를 잘 모르겠어요. 2005년경인가 2004년경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파브르 생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파브르 생가.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 파브르 생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 사진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로 다 도망갔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생태 쪽에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수분이, 그러니까 생태 교수는 아니고 미술 쪽의 교수분이, 미술 평론가 두 분이 한 부부예요. 부부인데 두 분 다 교수신데 그 양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자문역으로 좀 따라가서 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경비를 자기네들이 내겠다. 그러니까 다른 경비들은 자기네들이 낼 테니까 비행기 표만 끊어갖고 가자. 그래서 갔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제 그 양반들은 모 시에 이렇게 곤충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제 자문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답사를 간 거예요. 거기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누가 마침 여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블로그를 해놨네요. 마침 거기 갔었던, 제가 사진이 없는데 거기 마침 사진이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쯤이냐면요, 여기 몽펠리에라고 있어요. 여기 프랑스의 파리의 아주 남부 쪽에 몽펠리에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펠리에까지 가가지고 이 몽펠리에에서 차를 어, 차를 저기를 해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요 차로 운행을 하고 가는데 아주 산골짜기예요. 아주 산골짜기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마침 그 마을을 찍어놨네. 여기 이제 파브르 생가 앞에 있는 파브르 동상이에요, 이게요. 그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생네옹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인데 제가 이 마을을 갔었죠. 이제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조그만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얘 모양인데 얘 파브르 생가예요. 요게 파브르 생가예요. 지금 문이에요. 근데 이제 일요일이라고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가 제가 가보니까 참 놀라웠어요. 그 생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60년대, 50년대, 50년대의 우리들 그 집을 보면요. 60년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방을 보면 그 이제 집이 아주 달토라 집 보면은 흙으로 이렇게 그 부엌이 있어요. 전부 다 흙으로 생겼죠. 거기 시멘트도 안 돼 있고 흙으로 이렇게 바닥이 돼 있고 부엌이 있고 부엌에서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곧바로 이어지는 방이 있어요. 부엌에서. 우리나라 집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파브르 생가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집하고. 정말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집하고 정말 똑같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옛날 집하고. 그리고 지붕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초가 지붕하고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집하고 아주 오두막이에요. 낮고 이렇게 천장은 높이도 매우 낮고 부엌의 생김새가 우리나라 끝하고 너무 똑같아. 야, 그래 정말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프랑스의 산골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것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여기 방 안에 문이 아주 방 안에 방도 아주 여기 그 천장이 낮아갖고 1m 70, 1m 8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천장은 높이가. 그래서 그 키가 큰 사람은 그 아마 이렇게 닿으면은 천장이 닿을 것 같은 높이야. 부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골방이더라고. 조그만 방 하나에서 한 거예요, 파브르가. 그런데 이제 그 바로 파브르 박물관, 이제 거기는 생가 바로 이제 생가 그 안에 조그만하게 있는 이제 전시실을 지어놨더라고. 그 전시실을 가봤더니 이제 파브르가 생전에 쓰던 그러니까 그 곤충 이렇게 채집해 놓은 거, 그 곤충 박제를 해 놓은 그런 그 박스들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쭉 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인데, 야, 한국어로 된 책이 거기가 있더라고. 한 권이. 한국어로 파브르 곤충기라고 된 책이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이제 책을 있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남자가 2명 있었어요. 안내하는 남자가. 그 안내하는 남자들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곤충 연구학자 겸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2~3명 왔다 갔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한 15년 전쯤 일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요 사진 보니까 벌써 누가 가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산골이에요. 정말 그 아주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거기에서 야, 생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된대. 그날 가갖고 예약을 하고 예약을 했어요. 이제 3사람이 다음날 예약을 받고, 근데 2시간 동안 이제 생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갔지요, 아침에. 다음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생태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은, 야,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을을 쭉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나무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거기 돌멩이를 딱 덜치니까 그 밑에가 개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개미 집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바퀴벌레가 사는 동네가 있고, 뭐가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처음 명밀하게 생태 조사를 한 거야. 그 안에를. 그래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 벌레들 사는 거, 뭐 개미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꽃이 있으면 꽃에 대한 설명,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는데, 저는 이제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2분 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에요. 두 교수분들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듣고 나중에 이제 한국어로 내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줬죠. 그런데 아주 감명 깊었어요. 거기에서 그 강가.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집을 쭉 설면서 이 집은 어떤 집이었고, 그 당시에 종교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전쟁 때 그 산골 마을에 그 집이 다 해서 마을 전체가 집이 한 20채가 안 됐을 것 같아. 그 마을 골목, 20채도 안 되는 그 마을에 종교전쟁 때, 누구는 누구 편이, 이 집은 누구 편, 어느 쪽 신교고, 저쪽은 구교고, 그래갖고, 종교전쟁 때 난리가 났었더라고, 거기 안에. 그 조그만 마을에서도.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얼마나 대단했었던가, 그걸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유럽이, 거기, 그, 아메리카 뭐 해갖고 전체가 다 유럽이 그쪽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현재 유럽에 있었던 것 같다. 종교전쟁이 거기가 있었던 실증이 막 남아 있으니까, 그 아메리카 세계사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쪽에서 유럽이 그쪽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 대신에 인종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인종별로 각 대륙의 황인종인이 이렇게 섞여서 산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백인들이 만약에 덩치가 큰 사람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방이었어요. 그 부엌도 높이가 1m 80이 안 돼, 1m 80도 안 되는 높이였어. 부엌의 여기 천장 높이가.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큰 사람들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지부 구조였어. 지부 구조가. 그래서 그쪽에 황인종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섞여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요. 거기 파브르 건축기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같은 마을에 엄청나게 큰 공터가 있고요.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초현대식 건물로 미크로코스모스라는 그러니까 생태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파브르 마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그 현대식의 살아있는 곤충들의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제가 크기로 따지면 뭐 장충체육관보다 더 컸으면 컸지 더 작지는 않을 것 같아.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더라고. 몇 층 건물이에요. 한 3층 정도 건물인데 계속 그렇게 막 미로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 건물이. 거기에 같은 마을인데요. 그 파브르 생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고 뭐고 아니 외국 사람들이고 한 명도 없고 딱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년에 해가지고 그 파브르 생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에 해가지고 10,000명도 안 되니까 10,000명이 뭐야? 하루에 몇 명씩 하면은 뭐 몇백 명 단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인지적으로 하루에 한 팀밖에 없다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 그런 상황인데 그 같은 마을에 그렇게 최신식 마을을 시설을 해놨는데 그 산골 마을에 관광버스가 그 넓은 주차장을 꽉 메웠더라고. 미크로코스모스라는 그 시설인데 관광버스 가득 메워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에 그 관장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관장을 만났죠. 이제 거기 이제 미크로코스모스 거기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인가 10만 명이 넘게 들어오더라고. 그게 그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갔던 당일만 해도 수천 명이 왔을 것 같아요. 적어도 2천 명은 온 것 같아요. 관광버스가 꽉 찼으니까 안에도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야, 파브르를 기념해갖고 찍었는데 어떻게 그 여행 온 사람들이 파브르 생가를 한 명도 안 가? 파브르 생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 파브르 생가가. 근데 파브르 생가를 안 가보고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파브르 생가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산골짜기까지? 그런데 파브르 생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거를 지어놨는데 그 현대식 건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현대식 건물에 그것만 구경하고 가는 게야 그냥. 파브르 생가는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아. 파브르 생가는 방문자가 없어 1년 내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그 미크로코스모스 안에를 이제 안에를 쭉 봤는데 이제 그 안내하는 거기 거기 관장이 직접 우리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쭉 해가지고 와 그런데
예를 들면은 곤충들 먹이 사육 시설도 있고 곤충 사육 시설도 있고 사육 시설이 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더라고 그게 직원들이. 그래서 진짜 그거 곤충을 사육을 하는 게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현대식의 그 우리가 상상하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대형 수족관 있잖아요. 이거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 대형 수족관들 그런 것처럼 해놨어. 그렇게 안에가 완전히 곤충 세계로 해놨어. 아 나는 그걸 보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워요. 끔찍하고. 그래서 같은 이제 같이 보고 나서 이제 그 부부인데 그 교수분들이 나하고 같이 갔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 교수분이. 최 선생, 보는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내가 제국주의 보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제국주의예요.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인류 역사는 절반이 제국주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절반이.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약육 강식 아니 예? 약육 강식 그게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는 게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물자들을 다 뺏어갖고 오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노예로 부리고 자기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강도 집단이에요. 인류는 모든 인류는 강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 제국주의라는 게 강도 새끼들이에요. 강도. 근데 그게 강도 새끼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애네들의 생각은 강도야 강도. 걔네들의 생각은 서양인들의 생각은 아직도 강도야 강도. 강도가 최고 덕인 거예요. 미덕인 거예요. 강도라는 게. 걔네들은 강도짓 하는 게 최고 미덕이야. 걔네들이. 그게 제국주의 아니에요. 강도 새끼들이. 그 새끼들은 강도 새끼들이야. 자연을 대하는 걔네들의 생각이 강도 새끼들이단 말이에요. 사육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배하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그 생각밖에 없잖아. 나 끔찍하더라고 세상에. 아니 내가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아까 파브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파브르 생각식으로. 근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각국에서 지금 200개가 전 세계에 넘는 200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있으면서 각국에 그리고 그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데는 각국에 이렇게 자기 나라의 전시관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나라 세계화시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예요 지금. 신제국주의. 새로운 제국주의 역사가 바로 뭘로 의해서 쓰여지냐? 미술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국주의예요 그거. 끔찍한 제국주의 역사를 지금 제국주의를 미술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술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여기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물론 고마워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 나는 그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밀레의 이 그림 쓰레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만 그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이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느끼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그림 아니냐? 어떻게 당신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취미평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미평가예요. 그래서 취미평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좋은 그림도 없고 나쁜 그림도 없어요. 좋은 그림도 없고 나쁜 그림. 우리가 취미를 누구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누구는 골프를 좋아하고 누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야구를 좋아해. 같은 스포츠 경기지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 야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열등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취미라는 거는 동등한 거야. 그래서 취미 평가에서는 우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평가로 말하자면은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술사 강의할 필요도 없고 미술에 대한 강의할 필요가 없어. 그건 취미 평가인데 지금 모든 평가는 취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취미 평가로 말하면 왜 취미 평가로 이루어지느냐? 포스트 모던의 다원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축점 중심이 없어. 다원 중심이 여러 개단 말이야. 중심이 여러 개니까 내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어. 네 기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거는 그 다원주의 썩어빠진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다원주의 세계에서는 절대적 진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술이라는 거, 우리가 미술은 뭐냐면 미술과 철학, 종교 그런 것들은 미술,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것들은 절대적 진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진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한 거고 절대적 진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라고. 절대적 진실이 없다면요, 그 절대적 진실을 찾기 위한 그 노력 하나가 미술이다고. 난 절대적 진실을 찾으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절대적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뭐, 역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역사가 과거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거이면서 저거일 수가 있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진실을 찾으면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있는 게야, 이 세상에. 절대적 진실이 없으면 무슨 놈의 학문이 존재할 수 있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미평가로서는 학문이나 예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야, 그거는. 왜 취미평가를 만들려고 그러냐? 왜? 전 인류를 개돼지 만들기 위해서 취미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전 인류를 개돼지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 아시겠어요? 개돼지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그 개돼지들이 여러분들이 다 개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제 강의를 깨소리 말고 들으라고. 딴지 걸지 말고. 깨소리 말고 들어야만이 개돼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개돼지 만들기 위한 수작이란 말이에요. 내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지. 끝까지 군소리 말고 듣기만 해. 그래야지 개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개돼지 만들기 위한 수작이에요. 지금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인간을 개돼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혹성탈출에서 인간의 두뇌를 조작시켜버려가지고 개돼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야지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만 합시다.